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 300에서 3,300까지 모두 겪은 1세대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한진 에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지원 앵커가 300이라 코스피 300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잘못된 얘기를 하지 했는데 정말 300에서 3,000 예, 대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살짝 내비쳤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4분기 실적 시즌이고 4분기가 곧 이제 온기 작년 전체의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쁠 거다. 작년에 워낙 주가가 뭐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후행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뭐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대충 뭐 감은 잡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실적 가이던스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올해 좀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S&P 500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한 기업의 거의 한 70%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가 낮아졌고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알게 모르게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못 오르거나 떨어지고 좋은 기업들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해서 조금 주가의 속속들이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매크로 단에서 보면 올해는 어쨌든 매출액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매출액 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진율이 이제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매출액 단도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고 마진율도 조금 나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미장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이나 똑같이 마진율의 하락이 위협을 조금 증시의 위협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작년에는 에너지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에너지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나쁜데 시장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사실은 미스터 마켓은 실적 자체보다는 실적이 언제 바닥치고 좋아질까? 그렇죠. 네, 무조건 이제 실적 바닥이 몇 분기에 실적 바닥이 찍힐까라는 것을 더 중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올해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 사실은 주가는 잘 아시다시피 선행적이죠.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사실 1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주가는. 1분기.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서 또 추가로 하락하는 종목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는 어쨌든 3분기가 실적 바닥, 1분기가 지수 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분기가 실적에 가장 위협이 큰 어떤 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세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면 통상 채권 시장은 경기를 또 선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장기 채권 금리가 몇 프로까지 내려갔을 때 저희는 그 주식 비중을 좀 의미 있게 늘릴 수 있을까요? 네, 딱히 뭐 몇 %라고 뭐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3% 정도가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미국채 10년물 기준. 네, 우리나라 국고채도 뭐 3년이나 10년물이 5년물도 그렇지만 3.4%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도 뭐 생산자 물가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밀렸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밀렸죠. 3.4% 거의 다 뭐 3.4%인데 그러네요. 전 세계 장기채가 3%를 하회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나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채권 시장 또 안전자산 시장에 조금 더 좀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3%가 하회하면 3%를 하회한다면 사실은 머니무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이 이제는 배당 수익률도 한 3%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좀 주식 시장으로 조금 들어와 볼까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3%라기보다는 3%에 근접하면서 투자 심리는 주식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만약에 3%를 깨진다면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한쪽에서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한쪽에서는 자금 흐름상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경기 하강, 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을 좀 악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금리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착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관찰하시면서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선이 2월에 FOMC로 그렇죠. 이동을 하고 있죠. 최종금리가 5에서 뭐 5.25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어제 생산자 물가나 뭐 소매 판매 마이너스 1.1 그리고 생산도 뭐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실물 지표가 한 5, 6개월 정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한 반년 정도.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뭐 최저금리는 5.0. 그래서 연준이 아마 2월 1일 날 25bp 올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3월 달에 올릴까? 저는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는 쪽으로 의견은 일단 모아질 것 같습니다. FOMC 위원들의 의견은 일단 3월 23일 날 한 번 더 25bp. 그래서 5.0을 조금 컨센서스로 갖고 갈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또 아래쪽으로 찍히면 물론 이제 3월 달 25bp도 없던 일로 하면서 최종 금리가 4.75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4.75로 시장은 어제 2년물을 보니까 4.1%가 깨져서 내려가는 상태라서 네. 그러면 지금 4.5%게 되면 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시장이 뭐 프라이싱을 한다고 해서 연준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최종금리의 레벨이 조금은 또 약간은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미국 쪽은 좀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경기 둔화에만 자꾸 포커싱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경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또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저희가 중국을 얘기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막 시위 장면이 나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막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그때는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발빠르게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4분기 GDP라든지 산업 생산이 잘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아질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국발 모멘텀이 한국에 또 긍정적으로 나올지 이게 좀 궁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올해 뭐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으라면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중국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이 그동안 방역 정책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청개구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올해는 반대로 조금 세계 경제의 효자 역할을 떠받치는 세계 경제를 조금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눠서 보면 일단 춘제가 바로 이번 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설날인데 거기에 대규모 이동이 있을 거고 방역 전문가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일단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전이될 때 또 복제가 되는데 이게 변이 복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변이 복제가 이제 치명률을 높이는 쪽으로 복제가 되면 특히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의료시설이 취약한데 사망자가 급증할 거고 물론 이제 보도는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 그 주춤할 수 있는 어쨌든 그 방역이 한 번 더 이제 고비가 남았다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이제 경제 재개방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이제 춘제의 이제 그 기간이 될 텐데 저는 뭐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집단 방역이 이미 60, 70%가 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은 아마 3월부터는 굉장히 활발한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월에 다 아시다시피 양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시진핑 정부의 공식 출범이 이제 선언되면서 굉장히 대규모 SOC 정책이나 또 규제 완화, 또 소비 진작, 소비 쿠폰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이는
좀 연 중반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찍힐 가능성.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역이 규제 완화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3%에서 올해 한 4%대 초반 찍히면 참 뭐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5% 가까이 찍힐. 5% 가까이. 네. 그래서 작년 3%보다는 훨씬 높은 올해 성장률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도 좀 들썩이고 구리값도 들썩이고 또 인플레이션도 또 불안정해지고 다시 뭐 이런 부작용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이 올해 굉장히 생각보다는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관련주들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종목별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생산 측면에서 뭐 소재나 이제 산업재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우리 소비재 쪽이 조금 화랑을 보일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의 가장 큰 경기 부양책은 경제 재개방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약간 이제 강세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까 이제 넌지 씨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국이 이제 성장률 5%까지 올라갔고 하면은 이제 유가 움직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갖고 또 미국은 긴축하고 또 안 좋아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 단순히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인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답해버리고 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명쾌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어쨌든 좀 수요가 이제 위축되는 올해는 뭐 명실공히 전 세계 경기 후퇴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만 유일하게 이제 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전 세계 경기를 견인한다는 뜻이지 전 세계 경기가 다 같이 수요가 좋아져서 석유 수요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다시 치솟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어제 CNBC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거고 그 예상 시기를 2분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증시도 다시 엮어서 그렇죠.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 국내 증시에 앞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앞두어서 저희는 어떤 전략들을 좀 펼쳐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앞서 뭐 금리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금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함축하고 있는 그 경기에 대한 모멘텀. 금리가 가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지표 중에 경기 모멘텀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까지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안전자산을 혹은 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모멘텀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경기 자체의 어쨌든 기울기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냐 호황이냐 리세션이냐 뭐 디프레션이냐 더 큰 침체냐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것보다는 경기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돌아서는 기미가 보일 거냐 내지는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경제 지표가 찍힐 거냐 이런 그 모멘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주가와 경기의 어쨌든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면밀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경기 지표와 주가는 주가가 선행적이면서 경기 지표 자체보다는 경기의 기울기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어쨌든 저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올해 4개 분기 중에 가장 나쁜 분기가 몇 분기일까? 그리고 기업 실적도 앞서 말씀 나눴듯이 가장 나쁜 분기가 몇 분기일까? 3분기일까? 2분기일까? 만약에 3분기라면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주식을 사볼 만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누적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가장 경기에 무겁게 작용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기간이 아마 3, 4월부터 7, 8월 사이가 아닐까.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시차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경기 지표가 어두운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도 경기 지표는 엉망일 수 있습니다. 계속 나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멘텀이 가장 나쁜 그 모멘텀이 2분기, 3분기라면 이제 주가의 바닥은 서서히 가까이 왔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매크로를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없지만 네. 3분기 정도에는 저점이 나온다면 지금 1분기부터는 사실 주가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네.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중장기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 물러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타이밍적으로는 1분기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추가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게 어제 한국은행 총재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언을 좀 몇 가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약간 부동산 얘기도 하면서 약간 뭐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이제는 좀 긴축적인 수준이 있어서 네.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미국보다 빠르게 기준금리의 상단까지 도달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나 우리나라의 경기는 더 안 좋다라는 식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어떤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내려간 거에 우려를 1, 2분기에 더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경기 탄력성이 나쁠 것 같고요. 조금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경기가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아지는 나이키의 오른쪽 커브에서 조금 더 미국보다는 비탄력적일 가능성. 비탄력.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가계부채도 많고 또 부동산 문제도 더 심각하고 또 소비도 굉장히 뭐 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보다는 고용 구조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경제를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 경기의 흐름상 훨씬 더 거시 구조가 미국보다는 안 좋은 상태에서 올해 경기 후퇴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어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유심히 보면서 미국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뭐 인플레이션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실은 공급 인플레이션인데다가 올해 또 공공요금 인상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건 어쨌든 잘 못한 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까지도 같이 올해 이제 묻어서 경기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급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실 통화 정책이 굉장히 조금 그 수요단을 더 억압합니다. 더 억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냥 또 한미 금리 차를 벌어진 상태에서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겠지만 어제 뭐 좀 한은 총재의 발언은 어쨌든 한국의 금리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긴축적인 스탠스에 지금 도달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뭐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어쨌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하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 나눴던 중국 경제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비록 올해 반짝 경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기 회복을 좀 한국이 좀 많이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국 경제 매크로를 하반기에 그렇게 나쁘게 보기만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경기 회복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시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